아무튼 유리함수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유리함수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면 y는 뭐 2x 플러스 1분의 뭐 4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다.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근선과 분자를 알아야 됐었죠. 그치?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구한다? 분모가 몇인 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y 점근선은 어떻게 구한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는 거였죠. 이거 다 설명했지. 그래서 2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k 분자는 어떻게 구한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뭐 나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지. 아,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4겠구나. 이게 아니라고. 항상 뭐는 분모의 개수는 원래 분자에서 넘어온 거다라고 신경 쓰라 그랬어.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그냥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뭐다? 분모에 2가 있는 거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이거 중요했었죠? 알겠지?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도 아니면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도 전부 다 분자 거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유리함수의 대칭성인데, 대칭성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긴 했어요. 대칭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고, 그게 두 가지가 있었다. 유리함수 대칭성은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점대칭이 있었고 두 번째 선대칭이 있었다. 그럼 점대칭은 어디에 대하여 점대칭이야? 어디에 대하여? 무슨 교점에 대하여?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이거 설명 안 했니? 했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2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2가 되는 거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선대칭은 뭐였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우리는 대칭선으로 한다. 선대칭이다. 걔에 대하여 선대칭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뭐가 된다? y는 기울기 뿔마 1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이제 얘 전개하시면 얘가 곧 뭐가 된다? 대칭선이 된다. 정확히는 얘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었어요. 맞죠? 이건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 그냥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함수 문제는, 특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문제는 개념이 곧 문제풀이야.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14번에 방금 내가 설명했던 유형이, 다시 개념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예. x는 몇? 점근선? 마이너스 3. y는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3,2. 끝. 또 얘는 마이너스 3,2 대입하시면 r은 5. 끝이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따라와야 돼. 이 정도 속도로는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곧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개념보다는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랑 그래프 그리는 거. 개념으로 안 풀리면 그래프 그리셔서 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다. 일단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눈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풀려요. 그 다음에 1819번인데 1819번을 그냥 너네한테 던져주면 너네가 어떻게 풀 거냐면 너네 오늘 날이 아닌가? 오늘 회식하거든.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하는데 회식을 안 가야 되나? 불길한 징조인데 지금? 저번에 내가 얘기했나? 분필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 분필이 한 통에 72개인가 들어있거든? 한 통에? 근데 그 한 통이 한 8만 원에. 맞지? 한 8만 원까지는 안 한다. 한 6만 원 해, 6만 원. 6만 원 얼마야? 그리고 분필 하나가 되게 비싸거든, 생각보다. 근데 오늘 날이 아닌가 봐. 징조가 안 좋아, 지금. 아무튼 장난이고. 봅시다.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이거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봐봐. 준우의 행동을 한번 내가 예상을 해볼게. 일단 저거 x는 마이너스 b,
y는 a를 이렇게 적었을 거야. 맞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두 직선 얘와 얘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풀었을 거지,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고요. 또 a는 b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b를 구한다. 틀린 방법이 아니야.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가 얘기를 해볼게. 어떤 첫 번째 직선이 있는데 얘가 1,2를 지난대. 두 번째 직선이 있는데 얘가 1,2를 지난대. 그럼 둘은 어디서 만나는 거야? 1,2에서 만나는 거지. 잘 봐. 유리함수에 어떤 대칭선이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두 대칭선은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만 해. 그러면 그 두 직선은 어디서 만나? 점근선의 교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반대로 잘 봐.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곧 뭐가 된다?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두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6이 되고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해서 푸시면 끝나죠. 그래서 b는 3,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특히 미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건이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 대입만 하면 끝나니까. 교점구에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됐고 그 다음 유형 17번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유리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보고 싶어. 또는 몇 사분면을 안 지나는지를 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그래프 그리겠죠? 당연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유형 17번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그냥 알아서 풀리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우리가 평소에 그래프 그릴 때 분자를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맞죠? 그래서 분자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리는 거고 분자가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리잖아. 근데 우리가 평소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x점근선 뭐 여기다 찍고 y점근선 여기다 찍은 다음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린다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릴 때 얘가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이런 거 신경 써? 잘 안 쓰지. 문제 그릴 때 그래프 그릴 때. 근데 얘는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럼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럼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분면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이런 사분면 문제 나오지. 문제에서 지나지 않는 거, 뭐 지나는 거 뭐든 간에 아니면 뭐 2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나오면 함수에 대한 사분면이 나오면 뭘 신경 쓰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리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y절편을 신경 쓰시는 거예요. y절편을 신경 쓰든 x절편을 신경 쓰든 상관은 없거든. 그냥 절편을 신경 쓰면 되거든. 근데 그냥 y절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x에다 0 넣으면 나오니까. 구하기 더 쉬우니까. 얘도 보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바로 나오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보기 좋으니까 뭘 신경 써라? y절편을 신경 써라 라는 거예요. 그럼 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1824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x점근선은 2고요. y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고요. k값 구해보시면 0이 되는 거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x축, y축 그려놓고 x는 2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 있고요. 그래놓고 분자가 음수니까 이 밑에 건 상관없어. 맞지? 이 밑에 건. 그러니까 4사분면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이 위에 걸 그려야 되는데 뭘 신경 써서? y절편을 신경 써서. 우리 방금 구했던 거 0 집어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 얘를 지나야 되겠구나.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2사분면은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난다.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하나만 더 설명할게.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생겼지.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뒤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2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대.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절편이 뭐였으면 좋겠다? 음수였으면 좋겠다. 근데 0일 때 생각해봐.
0일 땐 어때? 괜찮죠. 2, 4분면 안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2, 4분면을 안 지나고 싶으면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마찬가지야. 만약에 2, 4분면을 지나야 돼. 그러면 y절편이 뭐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구나. 알지? 됐지? 2, 4분면을 지나고 싶으면 y절편이 양수면 되죠? 다시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뭐든 나올 수 있어. 지금은 그냥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4분면을 구하면 되는 거지만 미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미지수의 범위 또는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의 기준이 전부 다 뭐야?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뉜다. 등호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알겠죠?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825번은 너무 쉬우니까 1828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4, 4분면을 지나도록 하래. 4, 4분면을 지나도록 하래. 그러면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요. y 점근선은 3이고요. k가 있으니까 k라고 쓰지 말고 분자라고 쓸게요. 그냥 분자는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겠지. 그치? 그럼 이제는 분자에 미지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그래프 개형?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로 나뉘겠죠?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음수일 수 있고 또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양수일 수 있다. 0은 안 돼. 제가 0이면 유리함수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x축, y축 그려놓고 x축, y축 그려놓고 보시면 지금 x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3이고요. 만약에 얘가 음수면 요렇게랑 요렇게 지나겠지? 그럼 얘는 4,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고 4,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얘 봐봐. 양수면 요렇게랑 요렇게 지나죠. 그럼 4, 4분면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얘는 이제 상관없고 얘를 봐야 되는데 4, 4분면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뭐 보면 돼? y절편 보면 된다고요. y절편이 뭐 보면 되겠구나? 음수면 되겠구나. 그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y절편은 k네요. 그 k가 음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뭐야? k가 3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k가 0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답은 0보다 작다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범위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쓰지 않았던 y절편까지는 신경 쓰셔야 된다. 왜? 4분면 때문에. y절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18번은 넘어갑니다. 안 하셔도 돼요. 격자점이라고 해서 XY의 좌표가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 직접 세면 돼, 그냥. 1,1, 2,2 이런 식으로 직접 세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형 19번에 유리함수 19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유리함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했고 지금 반대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유리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 우리 유리함수 어떻게 그려? 점근선 찾고 분자 찾고 그 다음 그리지.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뭐 y절편을 찾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에 대한 저 식을 구해보래. 그럼 뭐 보면 돼? 일단 점근선 보면 되겠죠. 점근선이 x는 3이라는 점근선이고요. 또 y는 2라는 점근선이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x절편이 나와 있네. x절편이 몇 콤마 몇이구나? 4,0이구나. 아, 저 그래프는 4,0을 지나야 되겠구나. 끝입니다. 그러면 c는 몇일 거고 x점근선 c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x에다 3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두 번째, y는 2, a는 몇? 2. 되겠지? 따라왔니? 그 다음 마지막 b는 어떻게 구해? 4,0 집어넣으세요. 그럼 b 나오겠죠. 알겠지?
그래프 그리듯이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에 따라서는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1842번처럼 값을 구하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얘를 조금 더 변형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뭐야? x는? 얘의 점근선 x는 a고 y는 c고 분자는 지금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x는 a인 거잖아. 맞지? 그럼 a는 양수야, 음수야? a는 양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y는 c가 얘인데 c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분자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에 대하여 얘네들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당연히 얘는 이제 0,0도 지나니까 0,0 집어넣어보면 이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돼요. 될지 안 될지는 0,0 집어넣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괜찮은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얘를 성립하는 어떤 애가 있다. ABC가 있다. 그랬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를 또 주는 거야. 뒤에 가서 무리함수 배우면 얘가 식의 형태가 무리함수일 수도 있어. 그리고 당연히 직선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수는 양수. 그 다음 얘는 음수. 얘는 음수야. 우리 이거 1학기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거고요. 그치? 우리 축 어떻게 구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지? 맞죠? 근데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축은 뭐?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맞죠? 그러니까 축은 여기는 뭐일 것이다? 플러스일 것이다. 그치? 그럼 y축이 어디 있겠니? y축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그래야 얘가 양수일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c는 뭐? y절편이라고. c가 y절편이라고. 근데 그 y절편이 음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x축은 어디 있는 거야? 얘보다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찾아주면 된다고 이제. 알겠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그래프가 더 나오는 경우가 교과서마다 다 실려 있어요. 이번에 시험 대비 교재 작업하면서 내가 쭉 봤는데 다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면서 뭐 어려운 건 없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그 다음 유형 20번인가요? 그 다음 유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치역 얘기하면서 한번 했었어. 치역을 구하라는 소리는 y의 또는 y값의 함수값의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소리다. 그래서 최대최소에 대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추가로 얘기했었던 게 함수에 대한 최대최소는 항상 뭐를 그려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내가 더 뭐를 얘기했었냐면 봐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내려가지. 얘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죠. 그럼 우리는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뭐만 해? 계속 올라가기만 해.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증가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그 말이 뭔 소리냐면 유리함수는 중간에 증가와 감소가 변하지 않아. 얘면 얘고 얘면 얘잖아.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하거나 계속 올라가기만 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면 내려간다는 건 x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돼? x가 커지면서 y는 작아져. 증가면 x가 커지면서 y도 같이 커져. 맞지? 맞죠? 그러면 잘 봐.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 하나지. 맞죠? 그러면 x가 3에서 5까지야.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갈 거야. 만약에 증가면 5로 갈수록 커지겠지. 감소면 5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그럼 5에서가 결국 최대 아니면 최소지. 반대로 3에서가 결국 최대 아니면 최소죠. 유리함수는 무조건 끝과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3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3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고요. 5 집어넣어 보면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거야. 어차피 끝과 끝에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오겠지.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미지수가 섞여서 나와. 왜? 미지수가 섞여 있으면 누가 큰지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 안 그려도 돼. 그런데 학교 시험에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1846번처럼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K가 뭐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어디고 최소값이 어딘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뭐 최대 최소 구하는데 그래프를 막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 대강 개형만 알면 대충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강 그려보면 K가 지금 여기 분자에 있는데 K가 양수죠? 그 지금 어떻게 생긴 건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내려가는 애야. 내려가는 애니까 X가 지금 0에서부터 뭐 A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치? 그러면 0일 때 이렇게 있고 뭐 A일 때 이렇게 있을 거니까 대강 그린 거니까 그래서 A일 때가 최소고 0일 때가 최대다. 그래서 0 넣었을 때 최대값 8이 나오는 거고 A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4가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애들이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51번을 한번 볼게요. 1851번.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역 x가 0에서부터 4 사이인 함수가 있다. 근데 그 유리함수 4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3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첫 번째로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y는 4다. 있고 k는 뭐 분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뭐 하는 거야? 분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양수일 때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보겠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있고요. 있고 x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y는 4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분자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잘 봐. 최대값이 4래. 최대값이 3이래.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어디 위에 있어? 4보다는 위에 있죠. 그럼 최대값이 3일 수 있어? 4보다 다 위에 있는데? 지금 양수 쪽인데 x가 0에서부터 4인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일 것이다? 아, 얘는 안 되고 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음수 쪽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음수 쪽은 근데 뭐 크게 필요 없죠. 양수 쪽은 어떻게 생겼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다. 그러면 x가 지금 0에서부터 여기가 0이죠. 또 여기 어딘가에 3이 있겠지. 이렇게 잘릴 거고 최대값은 어디서다? 3에서다. 그 최대값이 몇이다? 3이다. 즉 여기다가 3,3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3,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된다. 사실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증가함수가 중간에 안 변해. 안 변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끝과 끝이야.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들은 그래프를 안 그리셔도 그냥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21번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다 했던 거야. 맞죠? 다 했던 거니까 지금부터 1856번은 내가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거니까 185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1853번 한번 풀어보세요. 56번은 같이 풀게요. 절대값이 있어서. 풀어보세요. 풀었어. 어렵지 않죠? 그 정도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넘어가셔서 1856번 볼까요? 못 푸신 분들은 좀 이따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1856번에 저기 절대값이 들어있다. 근데 우리 절대값 있으면 항상 했던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봤던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그냥 y는이라고 쓸게요. y는 1 플러스 x분의 2x라는 애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y는 1 마이너스 x분의 2x라는 애가 된다. 괜찮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기억을 먼저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우리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치?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는 내가 fx의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어. 근데 함수가 그대로야. 그러면 원점 대칭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y는 2x라는 애가 있어. 내가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볼게. 그럼 바꿔볼게. 마이너스 y로 바꾸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대로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내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했는데 그대로야. 그 말은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서 얘가 원점 대칭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봐야 된다?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고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잘 봐. 마이너스 y는 1 플러스 절대값의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너네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2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를 지울 수가 있지. 그럼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난 너무 모르겠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지를 확인해 보면 돼.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얘 보시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2가 있고 분자가 음수니까 2, 4분면과 4, 4분면 이겠지? 잘못 그렸죠. 분자가 음수니까 2, 4분면, 4, 4분면인데 우리 어차피 양수일 때만 보고 있죠? 그치?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보면 0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0,0에서 이렇게 가는 애죠. 그러면 0부터만 보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전체인데, 이렇게인데 0부터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다. 그게 아니라 분모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x축, y축 찍어놓고 또 보시면 x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고요. 음수니까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애예요. 알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한 번에 이어서 그려볼게. 이 두 개를 한 번에 이어서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2라는 애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인 거고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원점에 대하여 접었더니 얘가 되죠? 그치? 원점 대칭하면? 괜찮아? 뭔 소린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원점 대칭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y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맞는 말이죠. 그 사이에 존재하지. 그 다음 디귿 점근선은 3개다. 점근선은 2개죠.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네는 시험이 언제 끝나니? 시험이 언제부터 언제야? 12월에? 15일 날 끝나? 월요일에 끝나 너네? 목, 금, 월, 화야? 몰라? 목, 금, 월, 화 맞니? 월, 화면은 16일 날 끝날 텐데 15일이 월요일이거든? 맞아 그럼? 목, 금, 월, 화야? 몰라? 수, 목, 금, 월이야? 짜도 그렇게 봐. 그냥 화수목금 보고 말지. 무슨 수목금 월을 봐. 그럼 15일 날 끝나겠구나. 12월 15일 날. 아무튼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똑같아 사실. 또 그렇게 될 건데 왜 그런 거냐면 너네가 이제 사실 12월 15일부터 너는 이제 공식적으로 고2야. 알겠지? 그때부터 고2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고3 수업도 시작되고 다 시작될 거거든. 근데 이제 너네가 뭐 15일에 끝나든 16일 날 끝나든 지금 화목토로 오면 어차피 우리가 첫 시간에는 상담을 하잖아. 시험지 갖고. 그래서 이제 시험지 갖고 상담을 첫날에 이제 화요일 날 오든 뭐 목요일 날 오든 오면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이제 너네가 겨울 동안 특강을 어떻게 할 건지 전에 한번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특강이 대수, 미적, 기하가 있고 정규는 대수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개념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특강은 대수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둘 다 이제 개념에 대한 거고 미적, 기하는 둘 다 얘는 문제풀이에 대한 거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특강은 선택 본인 선택하는 거 그래서 뭐 정규는 선택이 아니지 당연히. 정규를 선택하겠다는 건 그냥 안 듣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대수 개념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뭐 학기 중에 지금처럼 할 건데 사실 그냥 2학년 때부터는 그냥 한번 띡 하고 될 만한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문풀을 더 깔아가지고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특강으로 이제 문제풀이 있고, 그다음 미적, 기하, 개념 있고, 이 중에 선택. 뭐 난 3개 다 듣겠다. 그러면 뭐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죽어나겠죠. 3개 다 들으면 수업을 4개를 듣겠다는 건데, 수학만. 그러면 이제 하루에, 뭐 일주일에 거의 한 30시간 정도를 수업을 듣게 될 텐데. 그럼 얘 3타임에, 정규수 우리 원래 3타임이니까. 그리고 보통 특강은 이제 2타임이에요. 그래서 2 하면 총 9타임이잖아. 우리 한 타임에 3시간이잖아. 그럼 27시간 듣겠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해요. 그건 고3 애들도 못해. 고3 애들도 진짜 많이 듣는 애들은 3개 들어. 수능 수업에 미적 기하 뭐 이렇게 듣거든? 미적 확통 이렇게 듣거든? 저 그렇게 3개 듣는데 진짜 많이 듣는 애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도 몇 명 안 돼. 보통 2개 들어, 많이 들어봤자. 그런 거니까 이 4개를 다 듣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그 중에 이제 선택해서 뭐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난 다 듣기 싫다. 난 이번 겨울엔 좀 쉬겠다. 쉬어도 됩니다. 그치만 이제 성적 보장은 못 해드려요. 방학 때 열심히 쉬시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드셔도 돼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안 드셔도 되고, 그냥 정규 수업 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특강을 선택해서 듣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상담할 때 이거를 좀 정해줘. 알겠지?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나랑 얘기를 하면서 정하면 되고, 그 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하를 뭐 선택한 학생들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미적이랑 대수 중에서는 내가 2학기 선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1학기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냐, 2학기까지 대비를 해둘 거냐,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행했다가 1학기 내신 망치면 그 누구도 보장 못 해줘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개념 때도 뭐 당연히 우리 한 권으로 나가진 않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수업 계획서나 이런 게 쫙 벽에다가 붙어 있을 건데, 문제집도 한 권 해요. 개념서 한 권에 문제집을 해. 근데 여기 문제풀이 수업처럼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줄 수는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 대신 개념 수업을 완벽하게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숙제로 내줄 건데, 그 숙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혼자서. 그럼 괜찮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대수를 그냥 들으세요. 대수 문제풀이를. 그러면 이제 내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거고, 만약에 나는 이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2학기까지 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못하겠다, 그러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윈터라는 게 있죠. 얘랑은 별개로 윈터라는 거 저번에 얘기했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9시 반부터 5시, 그러니까 17시까지 요 밑에 5층 스터디 카페 있죠? 5층 스터디 카페에서 그냥 고정, 월화수목금 무조건 고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나랑 학원 오면 9시 반에 오면, 우리가 어차피 특강은 다 10시부터 시작이니까 남는 시간 30분 동안 일일 계획서 세우고, 하루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오늘 어떤 식으로 시간을 쓸 건지, 아니면 오늘 다른 학원이 몇 시에 있으니까 몇 시에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스케줄 체크를 해주는 거야. 다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근데 뭐 5시 이후로는 자유야. 아까 뭐 내가 다른 반에서 얘기하니까, 그럼 5시 이후로 무조건 퇴실해야 되나요? 아니야. 알겠죠? 하셔도 돼요. 공부도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는. 그리고 뭐 중간에 학원 가야 되는 거 말리지 않아. 학원 못 가게 하고 막 이러지 않아. 다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얘가 거짓말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 갑자기 준우가 학원이 없는데 학원 있다고 나갈 수도 있잖아. 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일일 계획을 세우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출결 체크, 그리고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거 이제 다 정해져서, 그러니까 짜여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로 앉혀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나고 상담할 때 얼추 고민을 해 오셔서, 왜냐면 이제 반을 좀 짜야 돼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2 되면서 학교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학교별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학교별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짜기 위해서 특강을 정해줬으면 하는 거니까 일단 한 번씩 고민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22번 봅시다. 유형 22번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뭐 심화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심화 유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직선도 결국 뭐야? 1차 함수라는 애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있어.
위치관계라는 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구해? 같다라고 두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x-2분의 2x-1이라는 애가 있고 y는 m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어. 그럼 그걸 뭐라고 두면? 같다라고 두면 교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여태까지 했던 거잖아. 그럼 같다라고 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x-2분의 2x-1은 m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 여기서 이제 x값을 구하면 그게 곧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구할래, x값? 어떻게 구하겠어? 양변에 x 플러스 2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넘기겠지. 그럼 어떻게 돼? 2x-1은 mx 플러스 2 곱하기 x-2가 되고 얘 전개해보시면 mx 제곱에 2x에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4라는 애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얘를 이제 반대로 넘겨볼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면 어떻게 되느냐. mx 제곱에 여기 2x와 여기 2x는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mx가 남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상수와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돼. 그러니까 결국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찾기 위해서 식을 구해봤더니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돼.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되죠. 맞지? 그럼 뭐로 풀겠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뭐로 풀어? 판별식으로 풀죠. 그래서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판별식이야. 한계래. 뭐야? 판별식들은 0이다죠. 두 개래. 판별식들은 0보다 크다겠죠. 만나지 않는데 판별식들은 0보다 작다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니? 이해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가장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 뭐냐?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예요. 그게 가장 많이 틀리는 거야. 뭔 소리냐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어. 그러면 너네가 지금 사실 내 함정에 걸린 거야. 얘가 2차 방정식이지?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고. 뭐면? m의 값이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m의 값이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실 지금 문제는 m이 0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m 값이 0일 때가 나올 거라니까. 근데 m 값이 0이면 뭐일 거라고? 2차 방정식이 아닐 거라고. 그러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뭐다? 판별식으로 풀면 돼. 지금 풀면 돼 그냥. 판별식가 0이다 하면 답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신경 써라? 첫 번째, 그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이 0일 때를 신경 쓰셔야 된다.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0일 때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0이라고 생각을 해봐. 0이면 마이너스 3은 0이다지. 그럼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이너스 3이 0이야? 아니죠. 그럼 m값이 0이면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m값이 0이면 둘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m값이 0일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넘어가시면 뭐야? 사람이 무슨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들려. 봐봐. 1859번 봐봐. A 교집합 B가 0이래. 뭔 소리야? 서로 소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 집합에 대한 표현이 뭐야? 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두 함수가 서로 소래.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겠지. 맞죠?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같다고 두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하면 되겠네?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분의 3x-4는 ax 플러스 3이고요. x를 반대로 넘기면 3x-4는 ax제곱 플러스 3x고요.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어떻게 된다? a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가 만들어진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인데 b제곱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ac니까 16a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즉 a가 뭐면 a가 양수면 근이 없다. 만나지 않을 거다. 맞아. 근데 뭘 신경 쓰라고? a가 0일 땐 따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에다가 0을 넣어봐. a에다가 0을 넣어보면 4는 0이다. 식이 아예 틀린 식이 되지. 근이 없는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a가 0이면 근이 없어. a가 0이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 답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얘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1862번 이제는 함수가 잘려 있는 거야. 정의역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다른 유형이야. 그냥 애초에 그냥 직선과 유리함수의 위치관계라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 뭐냐, 잘 봐. x가 잘려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a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고 b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얘보다 크거나 같대. 뭔 소리야? 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크다는 건. 작다는 건 아래에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근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 함수는 얘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의 등호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접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크다는 건 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x가 2에서 4 사이에 있다 라는 소리는 여기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부터 볼게. 양쪽을 한 번에 다 보면 좀 헷갈리니까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 얘부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 x-1분의 3x-2라는 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1분의 3x-2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고 y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이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는 1, 뭐 y는 3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x값이 어디만? 2에서 4까지만 자르겠다고. 맞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2에서부터 4까지만 잘려있는 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왔어?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분의 4니까 4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3분의 10 나오는 거 괜찮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보다 수업을 그만할까요? 날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갈까? ax 플러스 3이 어떻다? 작다. 더 밑에 있다라는 거야. 밑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배웠었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했었어. 준호야,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에서 내가 뭘 강조했어? 이 자식아, 뭘 강조했냐고. 범준아,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에서 내가 뭘 강조했니? 뭐? 그 점이 뭐야? 그 점이? 그래도 참 다행이다. 떠올려서. 정점이죠, 정점. 정점이 뭐라고? 정지에 있는 점. 반대로 말하면 그 미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은 항상 정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정점이 무엇이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즉 x에다 몇을 집어넣는 거? 0을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뭘 지나? 0,3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0,3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0은 저 왼쪽에 있겠지. 그 다음 얘 y값 3분의 10이잖아. 3분의 10은 3보다 크지. 그러니까 0,3은 어디 있어? 한 이쯤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직선이 어떻게 생기면 될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 직선은 얘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작은 거잖아? 맞죠? 이 지금 노란색 그래프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에 뭘 구하래? A의 최대값. 기울기가 최대,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가파라지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 안 되지, 그러면. 맞지? 그럼 얘는 최대치로 올라가봤자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뭐를 지날 때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최대치로 올라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지. 우리 이 뒤에는 역전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 이 뒤에는 안 보는 거야. 2부터 4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딱 여기서 더 올라가면 역전하잖아. 역전하면 안 된다니까?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최대치가 뭐일 때? 4,3분의 10을 지날 때겠네.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4a 플러스 3은 3분의 10일 때 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반대로 이번에는 bx 플러스 3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근데 쟤도 0,3을 무조건 지나지. 그럼 크다라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얘보다 위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b의 무슨 값? 최소값이지. 그럼 얘는 지금 되게 가파르잖아. 최대한 눕혀야겠지. 그럼 어디겠어? 얘를 지날 때겠죠. 최대한 눕히면.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 역전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지날 때? 2,4를 지날 때다. 집어넣어 보시면 2b 플러스 3은 4다.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a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였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지문! 넘어가도 되겠니? 그럼 유형 23번에 유리함수와 합성, 유리함수의 합성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유리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그냥 합성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합성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 뭐 그냥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68번 있죠. 이거 우리 합성함수에서 배웠던 거거든? 그치? 합성함수에서 배웠던 거야. 그럼 1868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또 미련하게 hx 구하지 마. 지금 문제에서 hx 구하라는 거 아니야. h1을 구하라는 거지. hx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미련하게 구하지 마세요. 한번 합성함수 배웠던 거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그래프가 약간 이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프 그리지 말라니까. 아 그래요? 얘는 직접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변이 상수잖아. 상수면 직접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얘를 F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너는 F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숫자가 뭐야? 두 개. 0이잖아 0. 네. 그러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0인 거야. 또 몇 넣으면 나와? 3에 대야 되지. 그러니까 6 넣으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6인 거야. 그렇게 찾으면 되지 하나씩 하나씩. 아 이렇게 할 때나 시민아 뭐 어디 보고 있어 지금 너?
애들한테 물어봤어? 진도? 맞죠? 응. 근데 오늘 여기까지 나갔거든? 여기까지 보면 돼? 응. 몇 대로? 선생님 봤어. 와, 사람 치네. 학원폭력이야, 너. 안녕하세요. 괜찮아? 알죠. 풀어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저는 이제 합성함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죠. 뭐다? hx를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h1을 구하는 거니까 얘 함수 뜻이, 합성함수의 뜻이 gx를 h한테 집어넣었더니 fx가 나온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h에 지금 1을 넣고 싶은 거니까 gx가 몇인 걸 찾으면 된다? 1인 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때의 x값 찾아서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hx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t로 치환해서 풀었던 건데, 그러면 유리함수다 보니까 어차피 식이 엄청 지저분해서 안 나올 거거든, 그런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1을 구하는 거니까 gx가 1인 거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 준호야, 이거 봐봐. f 2025제곱 뭐였어 이거? 뭐 찾는 거였어 이거? 규칙 찾는 거였죠. 규칙. 집어넣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다라고 합성함수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보시면 5를 넣어보래. 5를 넣어보래. 그럼 5 넣어보자. 뭐 나오니? 5 넣으면 6분의 4. 즉 3분의 2가 나오죠. 맞지? 이게 한 번 집어넣은 거고, 얘가 한 번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 3분의 2 집어넣어보자.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두 번 집어넣은 거고, 또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4분의 마이너스 5분의 6 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얘가 세 번 집어넣은 거. 또 마이너스 2분의 3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규칙이 보일 때까지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계산하면 5 나오네. 우리 처음에 시작한 게 뭐야? 5부터 시작했잖아. 그래 4번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5가 나왔네? 그러니까 요렇게 4개가 도는 거야. 요거 5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4개 도는 거 아니야. 항상 시작은 뭐였어? 처음 집어넣은 것부터 시작이었어. 그래서 4개가 돌겠네. 그래서 20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 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5가 아니야. 5를 집어넣어서 나온 것부터 시작이야. 왜? 5는 안 집어넣은 거잖아. 총 우리 2025번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한번 집어넣은 게 시작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5번에 유리함수의 역함수. 마찬가지로 우리 저저번 시간에 역함수 배웠으니까 역함수는 뭐였어? x, y의 자리 바꾼 다음에 y눈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x, y 자리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역함수에서 내가 정말 한 10번 넘게 얘기했던 것 같아. 역함수를 구해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만약에 역함수가 나오면 뭐 해라? 원래 함수와의 관계성을 따져라. 그러니까 원래 함수로 바꿔서 봐라. 그러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그럼 1874번에 얘는 이제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고, 역함수를 구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안 구하고 풀어보자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려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려면 어떻게 풀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도 풀 수 있을까? 역함수를. 자,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하면 역함수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 자식아. 잘 봐. 역함수는 xy가 바뀌는 거잖아. 맞지? xy가 바뀌는 거지. 근데 유리함수에는 대표적인 특징이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여기서 뭐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애지. 또 y는 3분의 1이라는 애죠. 얘의 점근선 구해볼게. 얘의 점근선은 x는 c분의 1이죠. y는 c분의 4지. 맞지? 내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했어. 또는 xy 자리를 바꿨어. 그러면 당연히 점근선도 바뀌겠지. 얘가 얘로 바뀐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뭔 거고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죠. 그러니까 c는 3인 거고 c가 3이니까 a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죠. 같아야 되니까 3분의 4와 마이너스 3분의 a가 같아야 되니까. 됐니? 괜찮아? 그러면 c는 3인 거고요.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해? 미지수 한 개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면 돼. x에다 0 집어넣어 볼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0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해가? 그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이제 b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잖아? 그럼 해. 말리지 않아. xy 자리 바꿔. 그냥 정리해. 그리고 심지어 유리함수는 역함수 공식도 존재해. 근데 그 공식을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안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일단 설명을 해줄 거거든,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식이 이거야. 봐봐. 얘랑 얘를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면 쟤를 저 위에 있는 거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애를 역함수했던 얘가 됐대. 근데 쟤랑 얘를 한번 잘 봐봐. 여기 d고 여기 a지. 쟤는 위에가 a고 밑에가 d죠. 그러니까 요 대각선은 자리가 바뀌어. 여기 마이너스 c고 여기 마이너스 b지. 쟤는 밑에가 c고 위에가 b지. 맞지?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거야. 한쪽은 자리를 바꾸면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이렇게 해서 막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막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푸셔라.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역함수가 나왔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 풀겠어. 그럼 구해서라도 풀어야지. 근데 그건 시험에서고 공부할 때부터 그러지 말라고. 공부할 때부터 자꾸 이제 마음 편한 거, 그냥 아는 거 그렇게 가면 결국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결국 이제 점점 실력이 떨어져요. 알지? 이유도 설명했잖아. 왜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못 구한다니까 나중 가면. 그럼 2학년 때 새로 공부할 거야 역함수를?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수능이 막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매년 이제 말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수능 기조가 뭐냐면 원래는 1학년께 수능이 안 나와. 너네도 1학년께 수능이 안 나와. 수능은 2학년 범위야. 2학년 3학년 범위야. 수능은. 그 너네 입장에서는 대수, 미적, 확통이 필수 과목이고 수능 과목이고 그 다음 미적분은 선택이잖아. 미적분 2는.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거 다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1학년 께 안 들어가. 공통수학 1, 2는 안 들어가. 근데 지금 수능의 기조가 뭐냐면 공통수학 1, 2를 모르면 풀 수 없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문제가 아니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가.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모르면 못 풀게 만들어. 뭐 2차 함수를 모르면 못 풀게 만들어.
그렇게 계속 나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역함수도 마찬가지고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면 못 풀겠네. 너네 땐 그게 더 심할 거야. 낼 게 없거든. 낼 게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시험 수능 나오는 거 보면 전이랑 겹치면 안 되잖아. 똑같은 문제가 내면 안 되잖아. 근데 수능이 지금 몇 년째야. 엄청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라도 다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이상해져. 그러다가 지금 요즘 평가원이 찾은 게 1학년 걸 섞어서 내자 라는 게 요즘 평가원이 낸 출제 경향이야. 왜? 여태까지는 안 그랬거든. 1학년 건 1학년 거고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2, 3학년 것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2, 3학년 걸로 어떻게 아무리 억지로 지어 짜내도 안 나오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1학년 걸 섞어. 2차 함수를 섞어 갑자기.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섞어. 그러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거든. 왜? 문제 자체는 쉬워. 내가 보기엔 쉬워. 근데 시험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워. 공부를 안 하니까. 공통성 모두 다 까먹으니까. 너네 생각해.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공식 다 기억나? 접선의 방정식 공식 다 기억나?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3학년이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근데 갑자기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머리가 갑자기 띵한 거야.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완벽하게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뭐 공식 같은 거 다 기억 안 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 D는 R은 기억나지. 원과 접하면 D는 R은 기억하지. 그 정도만 기억하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요즘은. 알겠죠? 그런 거니까 너네가 1학년 걸 배울 때 1학년 때만 적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자꾸 더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공식처럼 막 있어. 해도 돼.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안 구하고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푸는 걸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1878번 보시면 앞서 우리 봤던 거죠. y는 x 플러스 6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럼 저 둘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 될 거다 얘기했었지. 그럼 둘이 같다라고 두면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써보면 2x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집어넣어보시면 y는 1이 되겠네요. 얘가 곧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니까 c는 5일 거고 y는 1이니까 a는 1이겠네. 괜찮아? 여기 따라오셨나요? 그런데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p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q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얘잖아. 그럼 역함수의 점근선은 뭐겠어? x는 몇이고 1이고 y는 마이너스 5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1, 마이너스 5일 건데 결국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일 거니까 얘네들이 뭐를 지날 것이다? 1, 마이너스 5를 지날 것이다. 대입하시면 PQ가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5 또 여기다가 1,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셔서 P와 Q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점근선의 위치를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지금 81번과 82번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27번까지는 하고 싶은데 왜 째려봐? 너 나 쳐다보기 싫다며. 4K로도 보고 싫은데 실사로는 어떻게 보는 거야? 27번까지는 하고 싶은데 왜냐면 28번, 29번이 좀 어려워. 활용 문제라.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하면 어차피 머릿속에 안 남을 거라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일단은 81번과 82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fx는 x분의 a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요. y는 절대값 fx야. 우리 전에 한번 했었지. 절대값 fx는 뭐였어?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는 거였어.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x축, y축이 있고 일단 x는 0이 점근선이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y는 b가 점근선인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원래는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y는 b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냥 A도 양수라고 둘 다 양수라고 한번 가정하고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무슨 이해가? 그냥 둘 다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여기다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너네 절대값 씌운 숫자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더라. 음수일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음수 쪽이 어떻게 된다? 말려 올라간다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생긴 거야. 절대값 fx는. 근데 절대값 fx는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대. y는 2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딱 그려봐. x축의 평행한 거. 교점 몇 개야? 2개지. 왜? 얘가 계속 올라올 거니까. 여기 그려도 2개. 여기 그려도 2개지. 근데 어디서만 한 개야? 점근선에서만 한 개지.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b가 2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니? 그 다음 두 번째, f 역함수의 2는 f2-1과 같다. 그럼 f 역함수를 또 구하는 게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 얘부터 한번 구해보시면 b가 2였고 f2니까 2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a에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f 역함수의 2가 2분의 a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쟤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였어? 얘를 f의 2분의 a 플러스 1은 2다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였잖아.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면 원래 함수로 바뀌는 거였잖아. 맞죠? 맞죠? 뭔 소리야? 2분의 a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집어넣어볼게. 2분의 a 플러스 1 분의 a 플러스 2는 2다. 맞나요? 우리 어디서 뭐 틀렸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럼 이 2가 지워지지? 맞지? 그럼 0이잖아. 너네 분수가 0이려면 분자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근데 얘가 그럼 0이어야 되는데 그럼 A는 0이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하다가 문제를 풀다 모순이 생겼네? 안 되는 게 생겼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에 뭐 했어 우리?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라고 했죠? 그게 아닌 거지 지금. 아닌 거지. 맞지?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A가 음수인 경우도 한번 볼게. B는 그냥 양수로 해놓고 음수인 경우 볼게.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앞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올라올 거고 마찬가지로 B는 2다가 되는 거야. 그럼 밑에다가 집어넣어 볼게. 뭐가 달라지냐고. B가 2가 똑같이 나왔지. 달라지는 거 없지. 그럼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혹시나 계산 틀린 거 없죠? 이거 없네.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는 반대로 또 B가 뭐일 때? B가 음수일 때 봐야겠지. B가 음수일 때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B가 음수일 때로 넘어가 보시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이제는 B가 음수야. 이렇게. 그리고 A가 양수라고 보면 A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이제 다 꺾여 올려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이런 식으로 꺾어 올라올 거야. 근데 지금 B가 음수니까 요 밑에 있잖아. 그럼 얘도 같이 올라오겠지. 맞죠? 얘가 꺾여 올라가면서 요만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라는 점근선으로 바뀌어. 요 점근선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 맞나요? 이 밑에 게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근데 앞서 그럼 똑같이 얘가 몇이겠어 이제? 얘가 이겠지. 그러니까 B가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답이겠지. 맞죠? 해보니까 B가 양수일 때는 안 되고 B가 음수일 때여야겠구나. 그래서 넘어가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이거 계산하면 2분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앞서 했던 거랑은 다르게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얘 그냥 지울게요.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다시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2는 2인 거니까 이제는 계산이 성립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얘 넘기면 4고요. 얘 반대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a는 얘가 넘어가서 4가 곱해지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12가 되고 a는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에다가 12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882번. 81번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써서 못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준우야. 적당히 좋아해야겠지? 82번 볼게요. 유리함수가 있다. 가에서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역함수 x는 f의 x-4-4래. 뭔 뜻일까? 좌변 말고 우변에 집중해서 보세요. 우변이 도대체 뭔 뜻일까요? fx가 있는데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x-4를 집어넣었어. 잘 봐.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알려줄게. f에 x가 있어. y는 fx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y는 f의 x-4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바뀐 거야? 뭘 했길래 저렇게 바뀐 거야? x축으로 몇만큼 움직였으니까 x축으로 4만큼 움직였으니까 저런 식으로 바뀐 거야. 괜찮아? x에 x-4를 집어넣겠다.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겠다. 이거였잖아. 두 번째,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 y는 f의 x-4-4로 바뀌었어. 갑자기 뒤에 마이너스 4가 붙었어. 왜 붙은 거야? 그러면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4가 뒤에 붙은 거야. 괜찮아? 그럼 이 말뜻은 뭐가 되는 거야? fx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걸 어떻게 쓸 건데?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의 개념을 통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가장 미련한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거. f 역함수 구해. 그 다음 두 번째, f의 x-4-4 함수 구해. 여기다가 x-4 넣으면 되니까. 구해. 그 다음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실수 x, 즉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야. 직접 구해서 같다라고 두면 a가 몇이다, b가 몇이다를 수치대입법이든 개수비교법이든 활용해서 풀 수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면 오래 걸린다는 소리야.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앞서 계속 했던 걸 떠올려봐.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에서 계속 활용했던 게 뭐였어? 유리함수의 성질 중에 점근선이었어. 점근선 얘들아. 일단 f 역함수도 점근선이 있을 거고 유리함수니까 fx를 평행이동시킨 애도 점근선이 있을 거야. 근데 둘이 같은 식, 같은 함수래. 그럼 점근선이 어떻겠어? 같겠죠. 그걸 활용해 볼 수는 없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활용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얘의 점근선은 x는 a이고 y는 2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어.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어.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니? 또 얘를 역함수를 했네. 그럼 역함수의 점근선은 뭐겠니? x는 2고 y는 a가 되겠죠. 되겠죠. 맞나요? 그럼 a는 몇이다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다가 나오죠. 왜? 두 점근선이 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시키면 일치한대. 그 말은 아무리 내가 평행이동시켜도 뭐는 안 변한다?
분자는 변하지 않는다. 얘 분자 몇이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데 A가 우리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분자가 몇이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분자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죠. 그게 몇이다? 3이다. B는 7이다. 해서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풀고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시험에서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 시험은 달라. 시험은 찍어서라도 맞추라고 하잖아, 내가. 정 안 되겠으면 숫자라도 다 세서 제일 적은 번호로 찍어라라고 얘기하잖아, 맨날. 시험은 그래. 근데 우리 아직 시험 안 보잖아. 공부하는 단계잖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계산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뭐 하고 싶으시면 하시되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법을 토대로 해주시면 된다. 지금 이거 문제를 통째로 푼 거랑 지금 저거 F에 X-4-4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랑 얘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 좀 어려웠는데.